한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영국인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남성은 2018년 우리나라를 여행하면서 주요 관광지에서 여성들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판매했습니다. 도주한 지 2년 만에 잡힌 영국인 불법 촬영범의 범죄 행각을 파헤쳐 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영국인 남성 도주했다가 결국 체포돼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 남성이 혐의를 살펴보니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회원을 가입하게 하고 그리고 유포하는 그런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밝힌 내용에 따르면 네. 2018년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이 영국인 남성이 국내에 머물면서 이 서울 주요 관광지에 있는 우리나라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소형 카메라를 활용해 불법 촬영도 하고 근데 피해자 수가 10명 정도가 되고 문제는 이 영국인 남성이 한국 여성을 자신의 숙소로 유인을 해 강제 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을 하고 또 유포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이 영국인 남성이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선 1인당 27달러 정도의 유료 사이트를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아, 3만 원이 좀 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손수호 변호사, 네. 뭐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범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검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체포됐죠? 그렇죠. 2018년에 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네. 직전에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아하. 그게 바로 2018년 여름이었는데 예. 그러자 이제 경찰이 여러 가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네.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이제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태국으로 갔던 이 영국인 남성이 덴마크에 입국하려다가 현지 덴마크에서 붙잡힌 겁니다. 아, 덴마크에서요? 예, 그게 작년 11월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이제서야 이제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건데 결국 우리 경찰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거를 이제 시간적인 어떤 그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막지 못했지만 네. 인지를 늦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결국 외국에서 신병을 확보해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압송하게 성공한 거죠. 아, 네네. 박병영 기자, 그런데 이 영국인 성추행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영국인 남성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게 2018년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맨 처음에 중국 매체가 이 남성이 그 운영을 하던 유튜브 채널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건데 중국 매체가 소개를 했다고요? 맨 처음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예. 그 중국 매체에서는 이 영국인이 이제 그 뭐 홍콩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현지 여성을 상대로 뭐 희롱을 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서 소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영상에 이 영국인 남성이 한국 홍대에서 찍은 영상도 올라갔던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영상 속에는 이제 한국 여성과 뭐 하룻밤을 보내기 쉽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2016년에 미국 매체에 본인이 직접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칼럼에서 본인이 칼럼이요? 예, 당당하게 동영상을 올렸더니 네. 중국인들이 수천 달러의 돈을 입금을 시켜줬다. 그 돈으로 자기의 2년치 집세도 다 냈다라는 아이고. 식으로 당당하게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 그 매체가 제대로 된 매체는 아니겠네요. 정식 매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불법 촬영해서 유포하고 또 보관하고 있었던 영상이 무려 200기가바이트가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경찰이 밝힌 겁니다. 네. 198기가바이트 규모의 불법 촬영물을 우리나라 경찰이 발견을 해서 삭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1.4기가바이트가 보통 한 편이라고 보면 영화 130에서 140편 정도 하는 상당한 분량에 해당합니다. 예. 이 영상물들이 모두 이 영국인 남성의 SNS와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됐던 것들인데 네. 이 촬영물 중에는 국내 여성이 대상인 촬영물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물론 과거에도 그런 그 조금 분노스러운 일들을 저희가 접했었는데 쉽다, 예, 이지 이걸 또 한국인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국인 성범죄자는 아예 온라인 사이트에 그런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면서요?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심리가 있겠습니다만 네. 과시의 측면도 있어 과시. 보입니다. 아, 네, 예.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속 공개를 하고 음. 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하면서 또 유료 판매까지 하는 네. 우선 과시 심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또 두 번째는 무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시 즉, 아시아인 해당- 한국인들을. 네, 그 네. 해당 국가 또는 해당 문화권, 네. 해당 인종
전혀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아하. 만약 그 해당 국가의 어떤 그 경찰력에 네. 대한 또는 법적인 어떤 처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대놓고 행동하지 못했을 텐데 아하. 이런 걸 본다면 과시와 무시가 다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좀 화도 나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냥 그걸 무시만 할 수 없는 게 말씀하신 무시라는 용어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성범죄자에게 대단히 관대해왔다. 한국에서는 성범죄, 특히 디지털 온라인 성범죄 저지르면 뭐 별로 무거운 처벌 안 받는다. 이런 인식이 또 그렇게 과시욕과 또 우리 아시아나 한국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과연 이 영국인 성범죄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에 처벌 수위가 실제로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예. 실제로 최근에 판결을 받은 게 있는데 이제 피해 여성입니다. 피해 여성 네. 측에서 고소를 했어요. 예. 그 내용이 성관계 영상 그리고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 선후배와 함께 들어있는 그런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안인데 네. 억대 합의금을 주고받으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아. 초범인데도 예. 이게 징역 2년형이 나왔거든요. 징역 2년형.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은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합니다. 네. 따라서 다 정확하게 밝혀낸다면 예. 상당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됩니다. 결국은 이게 뭐 손종우에 대한 미약한 처벌, 또 N번방 사건 때문에 불거진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서야 비로소 조금 형량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처벌이 내릴지 지켜봐야 될 텐데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인식을 하면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주빈 N번방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지금 경찰청에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5월에는 이 성폭력처벌법 14조 사항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배포 그리고 또 그 영상물을 본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찰청에서도 이 8월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1,700명을 현재까지 붙잡았고 네. 현재 한 800여 명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아하. 앞으로 이 사건 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여성들을 쉽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불법적인 촬영을 한 영국인 성범죄자.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